대형 어학원에서도 거의 대부분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강사들은 겁내 편해요. 왜? 책임 전가를 학생한테 돌리거든. 야,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너 점수 안 나왔어? 아, 이런. 미안해. 근데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왔잖아. 생각 안 난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학습자들의 이제 그 질문들 중에서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강사나 아무리 좋은 뭐 교재, 뭐 되게 유명한 학원이라도 자신한테 맞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고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할 걸 되게 더디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이제 그 오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오픽, 요렇게 가르치고 요렇게 배우는 오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내 성향은 이거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이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수하게 많은 주제들 중에서 본인들이 고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부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녀석들의 이런 영상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라는 거는 사실상 다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어떠한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그 기본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비슷한 영상들이 좀 많은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고 성향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고르는데 보면은 총 14개를 선택한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SNS나 네이버나 이렇게 딱 찾아보면 내가 알기로는 12개를 고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왜 얘는 2개를 더 고르라고 하지? 하는데 필수 주제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주제 12개가 있는데 당연히 골라야 되는 필수 주제 2개는 배제를 해놓고서는 12개라고 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4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 주제는 뭐고 그 다음 선택 주제는 뭔지 그렇게 해가지고 총 14개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그 똑같은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약간의 뭐 이미지는 좀 다르겠죠. 좀 조그맣긴 한데 이거는 뭐 저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다가 오픽 서베이 치면 쫙 나오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얘가 얘기한 게 이렇게 알면 돼요. 필수 주제는 뭐냐면은 지금 1번, 2번, 3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신의 신분이에요. 너 뭐 하는 애냐 이거거든요. 내가 사업하냐 아니면은 뭐 학생이냐 아니면은 뭐 군인이냐 등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강사들이 이거를 선택하세요라는 건 무조건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아니고 이것도 다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은 당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당신은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를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고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3번은 이제 거주지. 내가 어디에 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수로 골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다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픽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이라는 얘기죠. 내가 되게 자신 있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잘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나왔을 때는 되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필수 주제는 이렇게 2개예요. 그 다음에 선택 주제는 12개인데 11개 고르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12개를 무조건 골라야 돼요. 근데 막 미쳐가지고 막 13개, 14개, 20개 고르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양의 주제를 골랐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꼭 12개만 선택 주제에서는 고르는 건데 여기에서 고르는 내용들도 강사들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꼭 고르세요라고 꼭 고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도 강사 출신으로 강사들은 특히나 시험영어 강사들은요. 내가 약간 교주다. 내가 곧 법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학습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어쨌든 그러면 뭘 골라야 되는지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 있거든요. 뭐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특정한 것들을 고르게 되거나
특정한 뭐 운동들을 고르게 되면은 그 운동의 뭐 룰을 설명해 보라라든지 약간 더 특정하게 들어가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인 애들을 많이 골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변을 간다든지 공원을 간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확하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쵸? 뭔가 뭐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아직 우리 성향까지 안 왔어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선 이렇게 고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난이도를 선택을 하는데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문제의 개수도 다르고요. 문제의 유형들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부터 할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의 차이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제가 주제별 학습 방법으로 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배우고 있는 분들이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 뭐 그 나머지 5%는 저희 진짜 녀석들이랑 진짜 녀석 강사들 혹은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은 주제별로 학습을 하게 돼요. 뭐 물론 이제 뭐 유형으로 학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제로 학습을 해야 돼요.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자,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른 게 있죠. 그냥 쉽게 공원이라고 만약에 하자고요. 내가 공원을 골랐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학습을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강사예요. 자, 여러분 나랑 공부하면은요 공원은 꼭 골라야 돼요. 알겠죠? 그럼 네 이런다고. 자, 그러면 공원이 만약에 오픽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알려주겠죠. 문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공원을 묘사해보라는 문제. 세부적으로 묘사해봐라. 공원에 대한 경험, 공원에 대한 롤플레이. 이렇게 유형들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은 뎁스를 보면은 대분류가 주제, 중분류가 유형이에요.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분류는 뭐냐? 이 중에서 그러면 세부적인 애들도 그러면 공원을 갈 때 전후를 얘기해줘. 공원, 이 공원, 저 공원을 비교해줘. 공원에 갈 때 이슈가 뭐야? 진짜 무슨 이슈가 있어, 공원에? 근데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원에 대한 장단점, 경험도 최근 공원 간 경험, 최초 간 경험, 뭐 인상 깊었던 거, 공원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롤플레이도 정보 요청 등등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스크립트는 최소한 12개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사나 학원이나 가가지고 그래 나는 저 강사가 똑똑한데 오늘 공원이라는 주제를 줬고 그 공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뎁스를 똑똑하게 나눠가지고 나한테 12개의 스크립트를 줬구나.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어떤 거예요? 100%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집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빡세게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게 우리의 고등교육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주제가 몇 개가 있겠어요? 아까 전에 필수 선택이랑 전부 다 해가지고 14개 고른다고 했죠? 14개 곱하기 12를 해봐요. 뭐가 나오는지. 그 스크립트를 다 암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만족감이 상승을 할 것이며 시험장 가서도 내가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했고 암기를 했다.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AI도 아니고 어떻게 100개가 넘는 스크립트를 우리가 다 암기를 하고 그게 바로바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고민을 하고 쓰는 끄적끄적 쓰는 토익이나 토플 라이팅이 아니라 바로 나와요.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스피킹인데. 그쵸? 물론 그치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요 그래도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스크립트 모두 다 내가 암기를 하지 못할지언정 나는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성향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대형 어학원에서도 거의 대부분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강사들은 겁내 편해요. 왜? 책임 전가를 학생한테 돌리거든. 야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너 점수 안 나왔어? 이런 미안해. 근데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왔잖아. 생각 안 난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치만 그래도 나는 이게 낫다. 나는 불안한 거 못 참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성향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유형별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대분류가 주제였죠. 근데 유형은 대분류가 유형이에요. 오케이? 아까 난이도 선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참, 여러분, 진짜였을 때 이거 유튜브 영상은 여러 가지 다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보세요. 유형 뭐였지 하면은 유형에 관련된 걸 보면은 더 이해가 되고 다시 또 이거를 봐야지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어쨌든, 무슨 주제가 나올지라도, 그쵸? 여러분들이 고른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있는 주제가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랜덤으로 출제되는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미친 듯이 다 그 모든 주제를 다 외우는 거잖아. 그게 주제별 학습 방법이었고, 그쵸? 근데 어떠한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되던지 간에 어쨌든 유형은 이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형들이 1번은 자기소개, 2번은 묘사, 3번은 세부묘사, 4번은 경험. 자, 다시 5번은 또 다른 주제의 묘사, 6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거는 알고리즘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연습들도 그렇고요. 유형별 학습 방법은 유형에다 걸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가 대분류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분류 혹은 소분류는 뭐냐? 얘네 필요한 주제가 뭐냐 이게 아니라요. 얘를 어떠한 주제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묘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기, 즉 암기 문장이 몇 개나 되냐, 내가 빡세게 암기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제일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걸 이제 등급별로 나눠놨어요. IL, IM1, IM2 그리고 IM3에서 AL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 난이도의 차이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물론 제가 여기에다 써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모든 강사는 내게 최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어차피 진짜 녀석들의 리얼오픽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께 좋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보고 얘네 이렇게 가르치네? 쟤네도 저렇게 가르치네? 비교해보고, 근데 난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처음에 비기너에서부터 이해도를 주기 위한 거. 저희는 IL 같은 경우는 묘사는 16문장을 암기를 하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15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IL은 난이도 저희는 2를 고르게 하니까 묘사가 한 9문제 정도가 나와요. 다른 경험이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16문장만을 외워서 묘사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여기다도 이거 넣고 저기다도 넣고 이러한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오픽뿐만이 아니라 유형별 학습 방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IL은 이렇게 외우는구나. 현저히 적죠. IM1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26문장이고 얘는 몇 문장 될까? 한 50문장 되겠죠. 그리고 IM2, IM3 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최대로 내가 IH에서 AL을 따게끔 할 준비가 되려면은 적어도 A4 용지 한 장은 내가 암기할 깡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전에, 왜냐면 나는 주제별 학습 방법보다는 유형별 학습 방법을 더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유형별이 좋다라는 얘기네.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수는 없겠죠. 장단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쵸? 주제별 학습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가 밥을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먹여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쵸? 암기의 신이 아니고서는 그게 너무 힘들겠죠. 자, 그럼 돌아와서 유형별 학습 방법의 장단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면 현저하게 암기량이 적어요.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적은 암기량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1번 문장, 그러니까 하나의 스크립트가 첫 번째 문장부터 순서대로 한 20번째 문장까지 난 요렇게 다 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암기한 문장을 갖다가 내가 조합을 내 머릿속에서 시켜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넣고 내 문장 살짝 좀 집어넣고 그래 이것도 여기서 준 문장 넣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냥 일단은
내가 한국에서 고등교육도 열심히 마쳤고 토익도 대충 어떠한 시스템인지 알고 있고요. 내가 뭐 이거 영어 진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어차피 등급만 있으면 되니까 난 이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제별로 가는 거예요. 가봤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거지. 이게 최고입니다라는 거는 없어요. 오케이. 성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자들한테 암기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죠. 자, 오케이. 네가 얘기한 대로 나 암기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학습을 하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셀프로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면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묘사 문장에서요. 이러한 두 가지 문장을 줬다고 해요. It is so peaceful and quiet. 너무 평화롭고요. 조용해요. It is surrounded by beautiful flowers and trees. 저기 뭐지? 예쁜 꽃들과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쵸? 쌤, 이게 무슨 주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분류가 주제가 아니라 유형이니까. 어쨌든 외우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어떠한 주제들이 나오건, 우린 지금 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주제들이 나오건 그거를 묘사할 수 있게끔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 학습 방법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그럴 거예요. 그래, 대충 네가 하는 얘기 알겠고, 그래, 이거는 공원 그런 거는 묘사할 수 있는데 재활용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봐봐요. 공원이나 동네나 해변, 조깅, 걷기가 있고요. 집, 쇼핑몰, 헬스장, 음악, 카페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필수적으로 골라야 되는 주제 그리고 선택으로 골라야 되는 주제에서 무수하게 많이 고른 거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애들을 골라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돌발이라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이고 호텔이 2번 들어갔네. sorry. 뭐로 할까 그럼 휴가 명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호텔, 재활용, 휴가, 명절, 교통 이런 애들이 있어요. 돌발 애들이. 얘네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 두 문장밖에 없다면 얘네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요. 내 영어를 섞어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까 생각하고 분명히 나랑 똑같이 생각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오픽을 통해서 굉장한 영어 실력을 급상승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오픽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승진하기 위해서 나한테 책상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력서 한 줄 그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팁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게 제 모토거든요. 봐봐요. 공원이면 대충 이해는 돼요. 공원이나 동네, 해변, 조깅, 걷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이거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포괄적인 장소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애들을 고르는 게 우리는 쉽거든요. 공원 당연히 peaceful, quiet하고 beautiful trees도 있고요. 동네도 그렇고 해변도 그래요. 해변에 꼭 비치, 분명히 비치는 얘기하겠죠. 근데 the beach is so peaceful and quiet 하면은 쌤, 비치 하면 워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내가 해운대 가는데 해운대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한다고 애들이 뭐야 이상한 애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내가 얼만큼 여기에다가 자신 있게 감정을 실어서 야, 해운대 진짜 평화로웠어 하면 다들 나는 해수욕장 얘기할 줄 알았는데 쟤는 평화롭나 보네. 이러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암기를 한 다음에 뭔가 감정이 들어가는 훈련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치만 아무리 암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왔죠라는 게 스피킹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AA처럼 내가 암기한 문장만 따다다다다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채점자 입장에 걔네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애들인데 얘는 암기했네. 노력은 가상해. 하지만 미안해. 난 요 정도까지밖에 못 주겠어. 낮추겠죠 등급을. 그쵸? 어쨌든 얘네들은 잘 쉽게 했어요.
집이 나왔어. 아, 집을 묘사하래. 그러면 내가 당연히 집에 대한 뭔가 어떠한 개방적인 공간도 있었으면 독립적인 공간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묘사 문장을 주겠죠. 아무거나 주지는 않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이나 다른 이런 식으로 뭐 진짜 학습들에서 리얼어필 가르치는 강사들은 제가 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나 어쨌든 간에 저같이 유형별로 공부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장을 주겠죠. 그쵸? 그러면 막 집에 대해서 뭐, 1층에 뭐가 있고요. 뭐 여기에 방에 가면 이게 있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쵸? 근데 저는요, 우리 집에는요, 가든이 있어요. 근데 the garden is surrounded by beautiful flowers. and trees라고 안 해도 돼요. tree는 너무 에바다 하면은 여기까지만 끊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들 웃어요, 다들. 그렇게, 진짜 뭐 이거 뭐 애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도 돼요. 내가 그래도 성인인데, 나 대기업 다니는데, 나 똑똑한데, 그렇게 영어를 해도 돼요? 얘기하는데, 그럼 난 반문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1층에는 뭐가 있고, 내 방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 문잡이는 이런 거고, 언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 나는 이렇게 좋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이렇게 해서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영어로 할 수 있나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이만하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냐면은 내 영어도 내 한국어 실력과 동일하게 비등비등하게 맞춰야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상대방이 나랑 말할 의사가 더 생기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남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전혀 그런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시험은 문화를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쇼핑몰인데 똑같아요. 쇼핑몰인데 쇼핑몰 위에는 가든이 있는데 트리가 많어. 헬스장도 헬스장 위에는 가든이 있는데 트리가 많어. 다 똑같이 만약에 했어요. 나는 음악을 들어요. 이러이러한 음악을 들어요. 근데요 저는 공원 가서 들어요. 피스풀 콰이어트해요. 난 거기서 음악 듣는 거 해피해요. 왜? 서라운디드 바이 뷰티풀 플라워니까요. 그쵸? 물론 얘네들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묘사 문장을 제가 딱 두 문장만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오케이?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카페예요. 트리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암기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를 보면은 호텔은 어떤데? 그럼 대충 여러분들 딱 감이 오죠. 그럼 잠깐만 호텔도 여기니까 그렇게 가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되고 재활용을 재활용 힘드네.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활용 센터가 있어요. 재활용 센터에 꼭대기층에 가든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상해요? 그럼 다들 그러겠죠.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그럼 전 반문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재활용을 진짜 많이 해봤나요? 그리고 진짜 재활용을 할 때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국말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재활용이요? 거기 가요. 문을 열어요. 쓰레기를 넣어요. 문을 닫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거를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그리 말하면 곧 그게 답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해변을 가겠죠. 해변은 콰이어트해요. 피스풀하고. 명절에도 가겠죠. 그쵸? 교통. 너는 트랜스포테이션은 뭐를 타? 교통이 꼭 차여야만 돼요? 자전거 하면 안 되나요? 뛰면 안 되나요? 나는 트랜스포테이션 안 타. 나는 팻해. 난 그래서 런해. 그냥 뛰어. 근데 거기는 서라운드 바이 뷰티풀 플라워야. 아니면 난 자전거를 타. 근데 되게 거기는 서라운드 바이 뷰티풀 플라워를 나는 맨날 거기를 자전거를 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럼 다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려. 일단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나 자신은 있어. 일단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이려고 내가 뽐내려고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냐? 되지 않나?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고 본인 혼자서 보는 시험이고요. 쪽팔려도 상관없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등급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학습자들이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요.
1 더하기 2는 3인데 사람들은 1을 암기로 보고요. 2를 훈련으로 봐서 결국에는 결과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암기를 미친 듯이 하고 암기가 다 끝나지 않으면 훈련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암기만 다다다다 한 다음에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죠. 자기가 투자한 시간 비례해가지고는. 그럼 저는 반문을 해요. 다시 물어보죠. 아니, 왜 1 더하기 2만 3이에요? 2 더하기 1도 3 아니에요? 훈련이 앞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훈련이 앞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할 수는 없으니 암기량을 줄인다라는 그런 모토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시험 영어, 즉 내가 모르는 거를 접하고 누군가의 멘토의 팁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은 무기를 쟁여는 놔야 되는데 그 무기가 굉장히 많으면은 쓸 수도 없어요. 잃어버릴 거고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적게 준비해야 돼. 그거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주제별 학습 방법이랑 유형별 학습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학습자들이 저희 이제 뭐 회사로 전화를 주시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그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많이 거기다 남겨놔 주세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그거를 다 해소를 하고 나서 오케이 나 그러면은 이거 골라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이 OT를 보고 어디 오프라인 학원을 가더라도 청강을 듣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시간, 돈 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향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뭐 물론 암기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주제별로 고른다고 해도 암기량을 아까 전에는 제가 막 100개 정도의 스크립트라고는 했지만 모든 강사들은 다 출중하고 모든 학원의 컨텐츠들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현저하게 간소화시킬 거란 얘기죠. 최대한 여러분들은 간소화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최대로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을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에서 자신의 성향을 조금은 파악한 후에 제 오픽, 얘 오픽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따져보고서는 학습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뵐게요.